목포대와 순천대에서 진행된 구성원 대상 통합 찬반 투표가 부결됐습니다. 국립의대 설립에 제동이 걸리면서 앞으로 추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2025년 종합청렴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수시가 최하위로 꼽힌 반면 해남과 보성은 1등급에 선정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소비 심리가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산 제첩을 국내산으로 수급한 내국인 5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취급한 물량의 시가는 1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통합을 전제로 국립의대 신설을 준비해온 목포대와 순천대 구성원 투표에서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순천대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건데요. 전남 수건 사업인 의대 신설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에 대한 구성원 투표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투표는 양 대학의 교원과 직원 조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통과 기준은 대학별로 달리 설정됐습니다. 목포대는 세 직역 가운데 2곳 이상에서 찬성률 50%를 넘길 경우, 순천대는 세 직역 모두에서 찬성률 50% 이상을 기록해야 통합안이 가결되도록 했습니다. 투표 결과 목포대에서는 교원 87%, 직원 조교 81%, 학생 67%로 세 직역 모두 찬성률이 50%를 넘었습니다. 반면 순천대에서는 교원 56%, 직원 조교 80% 찬성률이 나온 반면 학생은 반대 60%로 부결됐습니다. 순천대는 내부 방침에 따라 이번 투표 결과를 반대로 최종 판정했습니다. 당초 두 대학은 찬성 의견으로 수렴될 경우 교육부에 통합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투표 결과로 제동이 걸린 상황. 순천대는 입장문을 내고 구성원의 선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역 의료 환경 개선과 대학의 지속 가능한 미래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대학 통합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투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추가 논의와 공감대 형성 이후 다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4일 전남 동부지역 본부에서 기자브리핑을 진행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역시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며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합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어떤 진통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우리가 집단 지성을 가기 위해서 한 번 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다만 추계위의 추가 회의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1월로 예상되면서 통합 논의에 주어진 시간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소비 심리가 올해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조사한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 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자 심리지수를 나타내는 CCSI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83에서 95까지 기준치인 100을 밑돌다가 6월부터 101에서 12월 113까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광전본부는 계엄 선포 직후 소비가 위축됐다가 새 정부 출범과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소비가 회복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CCSI는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 높으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순 사건 유족들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국가배상 보상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순 사건 여수 순천 유족회와 김문수 국회의원 등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가 확정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국가 배상금 약 7억 2천만 원 가운데 4억 원 넘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지급 보상금과 법정 이자 지급을 약속한 변호사가 확약서를 여러 차례 작성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보상금 횡령은 또 다른 국가폭력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해양경찰이 광양에서 중국산 제첩을 국내산 섬진강 제첩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 등 내국인 5명을 검거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중국산 제첩을 대량 구매한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대형마트와 식당 등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약 20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이 취급한 물량의 시가는 약 1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해경은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 행위 단속을 이어가 엄정히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종합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남에서는 해남과 보성이 우수한 성적을 받은 반면 여수는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전남지자체 청렴도 성적표를 장혜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5월 경찰이 여수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여수시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에는 같은 근무 공간 안에서 공무원들끼리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던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여수시의 각종 비위 행위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반영돼 최하위 수준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여수시는 자구책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좀 좋지 않는 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신규 시책을 발굴해가지고요. 낙제점을 받은 곳은 여수뿐만이 아닙니다. 강진군 의회 역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의 갈등으로 5분 발언을 제한하거나 조례안 발의가 미흡했던 점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단체의 성적표도 초라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교육청은 올해 4등급을 받았는데 지난해에 비해 각각 한 단계씩 떨어져 청렴 실천을 다짐하고 전담 조직까지 꾸렸지만 헛고에 그쳤습니다. 시 단위는 목포와 순천이 3등급, 광양은 4등급을 받았는데 목포의 경우 청렴 체감도에서 5등급을 받아 시민들의 신뢰도가 무너진 부분은 되짚어봐야 할 사안입니다. 나머지 군 단위에서는 2곳이 2등급, 7곳이 3등급, 신안과 영암 등 5곳은 평균 이하인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해남군과 보성군 단 2곳에 그쳤습니다. 해마다 청렴도 점수표를 받아든 뒤 저마다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내부 조직에 맡기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평가를 잘못 받은 기관들의 경우는 본인들이 뭐 전문가를 섭외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이제 본인들 자체적으로 어떤 TF를 구성하든지 해서 요거를 좀 이 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공모사업 선정이나 국비 지원에 제약이 생겨 결국은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요즘처럼 기온차가 큰 날씨에는 도로 위 블랙아이스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띄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겨울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블랙아이스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양정국 소방교 전화 연결해 알아봅니다. 소방교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블랙아이스가 왜 위험한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블랙아이스는 젖은 아스팔트처럼 보여서 운전자들이 미끄럽지 않게 치하고 지나가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도로 위에 아주 얇은 얼음막이 생긴 상태라서 타이어가 얼음을 잡는 힘이 확 떨어집니다. 특히
속도가 조금만 있어도 제동거리가 급격히 길어지고 급브레이크나 핸들 조작을 하면 차가 순식간에 미끄러져 회전하거나 중앙선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주로 새벽 아침 시간, 그늘진 구간, 교량,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처럼 기온이 빨리 떨어지는 곳에서 잘 생깁니다. 네, 그렇다면 블랙아이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 운전자와 보행자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속도를 미리 줄이기입니다. 블랙아이스 구간은 발견하고 줄이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줄여야 합니다. 둘째, 차간거리 확보입니다. 겨울철엔 평소보다 두세 배 이상 넉넉히 차간거리를 잡아주셔야 급상황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셋째, 조작은 부드럽게입니다. 급가속, 급제동, 급핸들 금지. 가능하면 엔진 브레이크 위주로 감속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추가로 가능하면 겨울 타이어, 체인, 출발 전 날씨, 노면 정보 확인, 그리고 블랙아이스 의심 구간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행자는 미끄럼 방지 신발, 그리고 걸음걸이가 중요합니다.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마치 행긴 걸음처럼 발바닥 전체로 디디기가 좋습니다. 또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난간이 있으면 난간을 잡고 횡단보도나 경사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 녹았다 다시 얼면 인도도 블랙아이스가 생기니까 그늘진 길, 건물 그림자 구간은 특히 주의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당부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블랙아이스는 안 보여서 더 위험한 겨울철 대표 위험 요인입니다. 운전자분들은 속도는 한 번 더 낮추고 거리는 한 번 더 넓히고 조작은 한 번 더 부드럽게 해주시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행자분들도 천천히, 짧게, 손은 밖으로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안전운전, 안전보행하시고 혹시 사고가 나면 2차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아이스 대비와 관련돼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양정국 소방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4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해 지역 소득 통계를 보면 전남의 지역 내 총생산은 104조 원 규모로 1년 전보다 5.2% 늘었고 1인당 총생산은 5.9% 증가한 5,918만 원 정도로 전국 평균인 4,948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개인의 실제 소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1인당 개인 소득은 2,680만 원 정도로 전국 8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남도가 내년을 동북권 100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미래성장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4일 동부지역본부에서 송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동북권이 가진 역량과 강점을 극대화해 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양만권을 첨단 소재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광양만권 산단에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광양과 순천 일원 아리백 미래첨단 국가산단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에 대해선 화학산업 소보장 특화단지와 여수산단 AX 실증산단 구축,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분원 유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